자, 13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수렴하는 수열인 것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수렴을 하는 걸 물어본답니다. A, EN이 기억이죠? N 대신에 EN을 대입하게 되면 EN의 일반항은 EN분의 마이너스 1에 EN 플러스 1제곱이죠. 자, 여기에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극한을 구하게 되면 일단 모양을 보면 1항부터 쭉 배열하게 되면 1항은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2항은 4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6분의 마이너스 1. 네, 0의 수를, 이건 뭐 극한 안 취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네, 0의 수를 하겠네요. 니은은 절대값 AN이죠? AN의 절대값을 취한 겁니다. 그럼 AN의 절대값 n분의 마이너스 1에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n이 1 들어가면 플러스일 테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이겠죠? n 1 들어가면 플러스 1,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씩 보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결과대로 보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일 테고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원래 이게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가 바깥으로 나올 때 n으로 나올 테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결국은 n분의 1이 되네요. 0의, 얘도 0의 결국은 수렴하겠죠. 기억 니은은 수렴하죠. 이제 디귿 봅시다. 저 가우스 기호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죠. 그럼 A1의 가우스 기호를 붙여볼까요?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어쨌든 이 수열의 항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A1이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의 가우스 값은 1이 되죠. 자,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n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가우스를 붙이네요. 마이너스 1이죠.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0입니다.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1 빼놓고는 계속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건 진동하네요.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디귿은 틀린다. 나머지는 다 맞는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1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각각 an, bn이라 한답니다. 이때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죠.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뭐라 배웠나요? x가 들어있는 fx를 x-알파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남는 나머지를 r로 둔다면 따라서 r값은 f 알파가 된다. 그래서 이 재수가 0이 되는 x값을 결론 이 관계식에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식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니까 얘를만 내가 fx로 둔다면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f-1. 그 f-1이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를 책에서는 an이라고 부르네요. 그럼 an은 그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n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n-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돼요. 정리해보면 2의 n제곱 더하기 빼기 3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식 이번엔 f2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게 bn입니다. 저기다 2를 대입하는 뜻이니까 2의 제곱 4죠. 같은 밑끼리 곱할까요? 일단 쓸게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의 n-1제곱 곱하기 2 빼기 1. 자, 정리해보면 2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위에 있는 게 bn이고 아래에 있는 게 an이죠. 따라서 an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제입니다. 위에 있는 분자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bn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걸 그냥 놔둘게요. 어차피 밑이 3이 제일 큰 거니까 2 곱하기 3의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꼴로 되는 걸 이해하시죠?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그럼 밑이 지금 이런 상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급인데 밑이 제일 큰 게 3이니까 뭐 2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하고 지우세요. 뭐 상수는 그냥 처음부터 지워지는 거고. 그럼 앞에 있는 개수만 보니까 마이너스 1분의 3분의 2.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축과의 겹점의 x좌표가 3의 n제곱인 원 C1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 1사분면에서 이직선과 접한답니다. 원 CN의 둘레 길이를 l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래요. 자, 극한값을 구하려면 이제 문제를 보세요. 분모는 사실 다 나와 있는 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3의 n제곱이 가장 큰 밑이니까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분자도 우리가 예상하기에 3의 n제곱꼴로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극한값이 나오죠. 뭐 극한값이 역시 발전하는 걸 설마 갖고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수렴할 테니까 밑이 3으로 시작되는 3의 n제곱꼴 형태로 관계식이 주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자를 구해야 되는데 분자가 누구냐면 RN이에요. LN이에요. LN이 누군지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저 원의 둘레입니다. 그럼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원의 반지름. 안 나왔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합시다. 이 원의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네요. R. 됐죠? 그래서 저 직선은 근데 저 직선은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알고 보면 이 원의 반지름 값인 R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 중심좌표가 필요하죠, 결국. 근데 저 중심좌표를 지금 중심이 안 나와 있죠? 그냥 O라고 합시다. O는 있네요. 중심좌표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저 원의 중심좌표. 중심 A의 좌표점을 잡아야 되는데 좌표점은 X좌표는 나와 있죠? 3의 n제곱. Y좌표는 R입니다. 이번에 반지름인 동시에 저 원의 중심에 Y좌표가 되죠. 이게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여기가. 됐네요. 그럼 여기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3x-4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루트 5의 제곱이니까 25의 제곱이니까 5가 될 테고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3의 n제곱을. 그럼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r의 절대값. 그게 반지름 R과 같다. 그럼 절대값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r제곱은 플러스 여기는 5r이 될 테고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겠네요. 하나는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r이 플러스 5r인 경우와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r이 마이너스 5r인 경우. 근데 밑에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r이 되잖아.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r이 되죠. 그럼 3의 n 플러스 1제곱은 마이너스 r이 돼. 마이너스 r은 음수잖아. 반지름 R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r은 음수가 되겠죠. 그럼 3의 거듭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밑이 3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 밑에 건 조건이 안 맞고 윗게 맞겠네요. 따라서 윗거에 맞춰보면 반지름 R값은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9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같은 밑을 취할 수 있죠? 3의 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지수를 뺄셈하게 되면 3의 n-1제곱. 자, 이게 반지름이에요. 자, 반지름을 구했으면 이제 남은 거는 ln을 계산합니다. ln. 이 원의 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저기는 반지름의 2배한가 2 곱하기 3의 n-1제곱. 거기다 이제 파이를 붙이면 되겠죠. 네, 다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마무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파이 분의 분자 2 곱하기 3의 n-1제곱 곱하기 파이. 자, 파이는 약분하시고 여기는 2n제곱 필요 없죠? 지워버리시고 그럼 남아있는 개수는 분모는 1, 분자는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분의 2. 이게 극한값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와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죠. 자, 이 문제는 그림이 좀 더 중요하니까 그림을 좀 키울게요. 자, 문제의 책을 좀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 그림은 무리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a1이 마이너스 1이고 am 플러스 1은 루트 am 플러스 2랑 같답니다. 자, 이랬을 때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리미트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은 대략 감이 와요. 아, 이게 어디로 수렴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요. an이 뭐예요? 거기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항의 관계죠. 근데 an은 어디로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요. a1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면 a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1. 이게 a1이에요. 그럼 a2는 뭐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2는 n에다 1 집어넣는 식이니까 루트 a1 플러스 2.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주어져 있는 이 함수식 fx의 관계식을 보세요. 이게 루트 x 플러스 2잖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니? 이거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너무 똑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얘랑 너무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치? y를 a2로 보면 되고 x를 a1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관계를 세우다 보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2라는 이 관계는 마치 an 플러스 1은 루트 an 플러스 2랑 다르지 않은 식이라는 얘기죠. 그냥 an을 x로 보고 an 플러스 1을 y로 보면 된다는 뜻은 a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함수값이 a2가 된다는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렇죠? x 대신에 a1을 집어넣어요. 그럼 y 대신에는 a2가 나오니까 a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그게 a2라는 뜻이에요. 그럼 a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 a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쯤에 있겠네요. 이게 a2입니다. 그럼 a3를 구하려면 이 무리함수에다가 a2 값을 집어넣어야죠. 근데 a2가 a2는 x좌표인데 여기 a2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x좌표를 찾으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괜히 준 거 아니에요. y는 x를 그래서 준 겁니다. a2를 가지고 여기는 y좌표인 a2를 가지고 x좌표 a2를 찾아내라고. 그럼 a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다시 함수값 여기 있네요. 이게 a2입니다. 이 점이 a2. 그럼 다시 a3는 이렇게 가서 a3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a3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여기 있어요. 여기쯤에 a3가 있습니다. 그럼 a4는 a3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a3를 집어넣으면 여기쯤에 a3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a4입니다. 여기서 잘못됐군요. a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a3, a3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a4. 그렇죠? 그럼 a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이게 a4일 테니까 a4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걔가 여기쯤이에요. 참 이제 막 칸이 막 좁아지기 시작해서 표시하기 좀 애매해지는데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얘가 a5예요. 자, 느낌 오셨죠? 봤어요, 느낌? 점점 an은 어디에 수렴하죠?
점점 AN은 여기 나오면 이 교점의 수렴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계속 간격이 좁아지면서 계속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AN이 수렴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럼 교점을 찾으려니까 저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한 식이 필요하죠. 누구랑 누구랑 연립해야 되냐면 y는 루트 x 플러스 2랑 y는 x의 연립식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x는 루트 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서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며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위치상 제가 마이너스 1은 아니잖아요. 이겠죠. 따라서 AN은 어디에 수렴하게 됩니까? 그러면 2에 수렴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얘도 조금 어려워요. 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자연수연에 대하여 두 함수 fnx 그다음에 g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교점이 아니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어쨌든 AN식을 찾아내야 두 개는 AEN-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N을 찾아봅시다. A는 다시 말하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근데 지금 G에는 식이 하나야. 근데 F에는 식이 하나가 아니죠. 무수히 많아지는 겁니다. n에 1 집어넣을 때, n에 2 집어넣을 때, n에 3 집어넣을 때. 그럼 첫 번째, n에 1 대입해 봅시다. n에 1 대입하면 f1x는 1 대입하면 sin n파이, sin 파이 x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예요? sin 함수의 주기는 혹시 기억해요? sin 함수의 주기 구하는 공식. 여기다 바로 쓸게요. 이 함수의 주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주기는 m파이 분의 2파이. 되니? 원래 주기 2파이를 m파이의 절대값 크기만큼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f파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m파이. 자연수니까. n은 자연수니까. 그럼 약분하게 되면 n분의 2. 이게 주기네요. 근데 n이 1일 때니까 주기는 당연히 n에 1 집어넣으면 주기는 2가 나오겠죠. 그럼 주기 2짜리 사인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주기 2짜리 사인함수. 자, 이런 식일 거예요. 주기가 2니까 여기가 2겠죠. 주기가 2입니다. 자, 얘는 그렸어요. 얘는 어차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테고. 그럼 남은 거는 이거죠. y는 1 x. y는 1 x면 x에 여기가 1일 테니까. x에 1 지우는 y가 0 나오네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며 y절편이 플러스 1인 직선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지나가네. 그렇지? 물론 여기서 더 이렇게 지나가긴 할 텐데.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왼쪽을 더 그린다 하더라도 왼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왼쪽을 더 그린다 하더라도 얘랑 만날 일은 없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교점 있고요. 여기 하나의 교점이 있고 여기 하나의 교점이 있어요. 더 이상 교점은 없습니다. 그림상 그렇겠죠. 따라서 A1은 n에 1 집어넣어서 구해진 교점인 A1은 3.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스텝 2, 두 번째는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n, f2x, 그럼 sin 2파이 x. 그럼 주기는 1이죠? 여기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이것도 그림을 대략 그려볼게요.
주기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주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서 1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1. 여기가 2가 될 테고. 얘는 그렸고요. 다시 y는 1-x를 그려요. 근데 y는 1-x는 아까도 했었죠. 얘는 그림이 변하지 않습니다. 1,0을 지나며 2, 마이너스 여기다 x에다 2 집어넣어봐. 그럼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2, 마이너스 1이면 대략 여기쯤 위치거든요. 그리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0,1을 지나가죠. 이렇게. 이 세 점을 부드럽게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어보면 만들어지는 교점의 좌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교점 개수가 지금은 수열의 두 번째가 될 테니까 A2는 5가 되겠죠. 자, 느낌상 이제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왠지 그 다음은 A3은 뭐 나올 것 같으니? 7 나옵니다. 해보세요. 네. 그럼 이게 1,0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교점이 하나다가 두 번째는 왼쪽으로 2개, 오른쪽으로 2개죠. 그럼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A3은 7이 될 거예요. 의심 나시면 한 번 더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심이 났다는 표현보다는 확실히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따라서 홀수인데 1을 제외한 홀수죠.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라면 A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 누구를 구하는 거죠? A2n-1을 구하는 겁니다. n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죠? 2n-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2n-1 플러스 1 그러면 4n-1 이게 일반항이네요.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4n-1을 집어넣으면 극한값은 4가 나오겠죠. 네. 조금 그래프를 그리는 것뿐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 좀 평소에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이런 문제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거의 못 푼다고 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AN에 대하여 A1이 4, 그 다음에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은 알파일 때, 알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수인 것 같은데, AN의 급수가 베타라는 값을 가질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안 배웠던 교과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자꾸 나와서 그냥 건너가기 좀 그러네요. 한 번씩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렵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쉽게 정리합시다. 아주 쉬운 거는 이 꼴에 대한 그 수열의 일반항을 정리하는 패턴, 공식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매번 그걸 기억하고 있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풀이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식에서 항을 좀 분리해서 n 플러스 1항과 n항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n항을 우변을 이용합니다. 3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알파 됐죠? 그리고 앞에 있는 3 때문에 계산이 불편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은 3분의 2 an 플러스 3분의 알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 다음이 이제 문제 핵심인데 양변에 알파를 빼봅시다. 양변 알파를 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3분의 2 an 여기다 알파를 빼면 3분의 3알파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관계식이 나와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저 3분의 1을 바깥으로 뺐더니 3분의 2 가로 an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약간의 뭘 거치냐면 치환을 거쳐봅시다. 얘를 bn이라고 할게요. bn 플러스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bn이 되겠죠. 앞에 걸 퉁쳐서 그냥 bn 플러스 1. 그러니까 b라는 수열에 제가 n 플러스 1항이에요. 그럼 얘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b라는 수열에 n항이 되겠지.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bn 플러스 1은 3분의 2 곱하기 bn.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이에요. 됐죠? 따라서 이 bn이라는 수열에 첫 번째 항은 b1이 될 것이고 공비의 r을 구해야 되는데 b1이 누구냐면 b1은 여기 n에다 1 집으면 되겠죠? 그럼 b1이 나오죠? 그럼 a1-알파가 b1이에요. 근데 a1이 얼마였냐면 문제 나와 있습니다. 4라고. 4-알파. 이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그럼 공비는 그 bn항 앞에 곱해져 있는 3분의 2가 공비겠죠? 3분의 2. 그래서 bn의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어요. bn은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4-r 곱하기 공비 3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이 정리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bn을 구하는 게 아니고 an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bn 대신에 an-알파 4-알파 3분의 2의 n-1제곱. 그래서 이제 an이 정리돼요. an은 넘겨만 주면 되겠죠? 4-알파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 네. 됐습니까? 자, 지금에서 이제 스텝 1에서 뭐 했냐면 an이라는 수열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저런 형태로 an을 정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필요하죠. 혹시 이거 기억해요? 시그마 n이 1부터 n까지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얼마가 됐었죠? 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내신은 거의 100%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0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 a를 집어넣으면 4-알파의 3분의 2의 n-1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가 일반항이에요. 근데 n의 무한대를 집어봅시다. n의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요. 그럼 0 앞에 뭘 곱해져 있으면 다 0이 되겠죠? 그럼 알파만 남네요. 따라서 알파 값은 0이죠. 이게 0의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네. 이 수열은 0의 수렴한다. 따라서 알파 값은 0이 된다. 알파가 0이 됐으니까 결론 남아있는 an의 수열은 그냥 여기까지네요. 네. 네, 여기까지. 이게 an입니다. 됐죠? 자, 남은 거는 저 급수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거 등비급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했으니까 이게 등비급수 아닙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죠. 공비R을 보니까 공비R 3분의 2예요. 이게 공비지 않습니까? 네, 수렴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저 등비급수 따라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3분의 2 첫 번째 항 4 마이너스 알파 근데 알파 0이었으니까 4 이게 베타네요. 네. 이걸 계산해서 아까 알파 값과 덧셈하시면 네,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두 급수에 대하여 an의 급수는 알파, 그 다음에 nan의 급수는 베타일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래요. 근데 다음을 보니까 좀 복잡하게 나와있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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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근데 선생님, 이거는 n제곱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야 될 건데. 근데 n제곱은 일반항에 포함되는 n값이죠. 항번호가 n으로 가니까. 이건 너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간답니다, 사실. 이게 빼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게 만약 k라든지 n이 아닌 다른 문자였으면 빼도 가능하겠죠. 상수니까. 근데 이거는 n이니까 앞에 숫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규칙이 안 보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열하시는 겁니다.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저기는 저 급수 있죠? 저 급수. 주어진 식, 준식이라고 합시다. 전 준식을 간단히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나열해 보면 1의 제곱 가로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돼요. 플러스 2의 제곱 가로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3의 제곱 A3 마이너스 A4 뭐 이런 식이겠죠? 계속 이렇게 무한히 더해 갈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짝이 이렇게 짜게 돼요. 이렇게 짜게 되고 이렇게 짜게 돼요. 같은 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1의 제곱 A1 얘네들이 짝져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A2 얘는 플러스 2의 제곱 A2니까 플러스 이걸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문제 조건에 좀 잘 부합을 해요. 근데 얼핏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계산하면 나중에 또 복잡해져요. 또 다시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A3. 그럼 그 다음 보나마나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A4. 이거 어떤 규칙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맨 앞에는 1의 제곱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1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쓰면 괜찮겠네요. 그럼 봐봐. 항의 번호가 A1, A2, A3로 갈 때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2항일 때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3항일 때는 3의 제곱 이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AN이면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가겠네요. 잠깐만 이걸 지우지 말고 옆에 네. 이걸 다 무한히 더하는 거죠. 어쨌든 이 숫자는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얘도 급수입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n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겠어요? 그럼 가로 하나 정리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앞에 여기 가로 하나 정리하면 n제곱 n제곱 지워지고 2n 마이너스 1 an이 되죠. 자 이제부터 낱개를 분리해요. 이렇게 하나 분배, 이렇게 하나 분배.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 보니까 2는 바깥으로 빠져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n 곱하기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 됐네요. 값을 알잖아요, 이제 문제. 얘가 베타였나요? 얘 베타, 얘 알파.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네. 근데 값을, 알파 베타로 나타내는 겁니다. 알파 베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파 베타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반원의 지름을 2대1로 내분하여 각각 지름을 하는 반원을 만들고 두 반원의 넓이 합을 S1 또다시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넓이 합을 S2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n번째 얻은 넓이를 SN이라고 했는데 그 n이 무한대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넓이 합의 무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무한히 더한 합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S1이 뭔지 봐야 돼요. S1이 뭐니? 이거예요. 얘가 2.
얘가 1. 이 반원과 이 반원의 넓이합을 구하면 이게 S1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S2는 이번에는 여기만 보는 거죠.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이 2인 이 반원에서 다시 2대 1로 2대 1 이런 식으로 됐어요? 좀 전에는 지름이 3이었던 겁니다. 이만큼 지름이 3인 상태를 2대 1로 나눈 거였고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S2가 돼요. 자, 근데 상황에 따라 선생님이 표시를, 자, 잠깐 보세요. 표시를, 색깔을 얘랑 얘랑 얘. 근데 얘네가 짝이 돼요. 그리고 얘랑 얘. 얘네들이 짝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둘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색깔별로 둘을 따로따로 짝을 지어보니까 어차피 S1과 S2, S3 이렇게 더하다 보면 빨간색의 넓이를 계속 더하고 파란색의 넓이를 계속 더해 가겠죠. 근데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규칙이 있고 파란색은 파란색까지 규칙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생각해봐. 이 처음에 있는 이 빨간색과 두 번째에 있는 이 빨간색은 닮은 도형이죠. 반원이니까 당연히 닮은 도형이겠죠. 그렇지? 근데 이건 길이비가 몇 대 몇일까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첫 번째 반원의, 잘 봐. 첫 번째 반원의 지름이 2야. 근데 그 첫 번째 반원의 지름의 2를 다시 2대 1로 나눴잖아요. 맞니? 맞아? 그럼 얘는 첫 번째 지름에 몇 분의 몇을 가진 거냐면 3분의 2를 가진 겁니다. 됐니?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원래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전체 길이를 2대 1로 나눴잖아. 2대 1로. 그럼 전체를 3으로 본다면 여기는 당연히 2가 되겠지. 전체를 3으로 본다면 얘는 당연히 2가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3으로 본다면 얘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는 몇 대 몇이에요? 두 도형의 닮은 비는 혹은 길이비죠. 3대 2가 되겠네요. 전체 3 중에 얘는 큰 반원은 2를 가졌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체 반원에 얘가 2를 가졌다고. 됐지? 근데 전체 반원은 길이가 2대 1을 지름을 갖기 때문에 길이를 3으로 본다면 그 아래에 있는 거는 2를 갖는 뜻이에요. 길이비는 3대 2. 근데 지금 우리는 넓이비를 구하잖아. 닮은 도형에서 넓이비는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넓이비는 9대 4가 돼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9라면 여기 넓이는 4가 된다는 뜻이니까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9분의 4네요. 9에 4를 줄잖아. 9분의 4배가 돼야 9 곱하기 9분의 4 하면 4라는 넓이가 나올 테니까 공비는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등비급수죠, 뭐 보나마나.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의 등비급수를 구하라면 이런 식으로 쭉 반복돼서 빨간색 부분의 등비급수를 구하라면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4분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넓이.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이 1이네요.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저번의 넓이 파이 r 제곱 1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됐을 때 두 번째 저 작은 원의 반원의 넓이 합도 등비급수인데 두 넓이를 더 셈해야 될 테니까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 얘도 9분의 4지. 앞쪽 도형이 9분의 4면 뒤쪽 도형도 9분의 4로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닮은 도형인데 뭐.
같은 비율이겠죠. 누구는 뭐 구분해서 하는데 누구는 다른 비율은 아닐 거 아니야. 같은 닮은 도형에서 나타난 도형의 길이니까. 근데 넓이. 얘는 반지름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반원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기 저 원의 넓이. 반지름이 2분의 1짜리니까 4분의 1 파이. 됐나요?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걸 계산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요.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n에 대하여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급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래요. 기하분수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A1 어떻게 구하죠, 우리? A1은 자연수 1에 대하여 3의 1제곱, 3의 1제곱은 3이죠. 3의 1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죠. 그럼 A2는 자연수 2에 대하여 3의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9. A3은 자연수 3에 대하여 3의 세제곱 27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7. A4는 81을 10으로 나누면 목 18 나머지는 1.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복 아니겠나요? 어차피 20자 반복이잖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 1의 자리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1의 자리 구하란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죠. 그럼 3, 9, 7, 1이 반복이네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저 급수를 구합니다. n에 1 집어넣으면 10분의 3 더하기 n에 2 집어넣으면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7 더하기 만분의 1 무한히. 이건 0.3 더하기 0.09 더하기 0.007 더하기 0.0001 이렇게 무한히 하다 보니까 0.3971이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소수죠. 얘를 기하분수를 바꾸랍니다. 그럼 바꾸면 되죠. 뭐 9999분의 3971 이거 약분하시면 정답이겠죠. 약분하시면 됩니다. 약분 안 되면 저게 답이고요. 됐어요?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선생님 이걸 등비급수로 구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등비급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등비급수를 어떻게 구해요? 이건 3971이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0.3971 더하기 0.0000397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덧셈이 되겠죠? 계속.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공비는 만분의 1이네요. 분의 첫 번째 0.3971. 이걸 계산하셔도 답이고요. 근데 뭐 굳이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등비급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뭐 어차피 문제가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중2 때 배운 방법으로 빨리 답을 구하시면 되죠. 시험장 가서 설마 밑에 거 풀지는 않을 거야.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쪽팔리게 중2가 했던 등비급수 이 등비급수를 고2 과정에 맞춰서 풀어야지 쪽팔리게 중2로 풀었던 거를 풀기는 너무 쪽팔려. 미친 짓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그럼 넌 덧셈 뺄셈도 하면 안 돼. 그건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초등학교 배웠던 덧셈 뺄셈은 유치하지 않냐? 그만해야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등비급수를 이걸 풀 수 있다는 걸 배웠을 뿐이지 문제 자체가 등비급수를 풀으라고 강요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기하분수를 저렇게 나타내면 되지 뭐 굳이 등비급수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하나는 포물선이죠. 원점을 꼭지말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그 다음에 이건 자연로그죠. 어쨌든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포물선과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점 A가 있네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처럼 그려서 두 개의 삼각형 넓이로 나눠놨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S1, 위쪽에 있는 걸 S2라고 했을 때 A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 값이 커지면 어떤 결과가 되죠?
그치, 이 포물선이 좁아지기씩 하죠. 근데 A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포물선이 매우 y축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나중에 거의 마치 이 포물선이 마치 y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겠죠. 자, S2분의 S1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은 넓이를 구하라는 뜻인데 S2부터 해봅시다. S가 분모로 가니까 S2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어디를 밑변으로 보면 되면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길이가 문제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점씨가 0,1이에요. 1 곱하기 높이. 높이는 이게 높이죠. 점 A에서 Y축까지의 점 A의 Y좌표. 죄송해요. 점 A의 X좌표. 그렇죠? 점 A의 X좌표. 그게 높이네요. 근데 점 A 좌표를 모르겠어요. 연립하면 되죠? A 값 때문에 연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t, 모르니까 일단 t로 둔 겁니다. 일단 y좌표는 두 개씩 중 하나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포물선식은 몰라요. 대입해도 식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래 있는 불편해 보여도 아직 우리가 많이 쓰진 않았지만 로그식에다 대입하는 게 다시 말하지만 포물선은 식을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식에다 미지수를 왜 집어넣어? 아는 식에다 집어넣어야지. ln 4t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다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밑변 높이 t. 그럼 S1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얘도 밑변이 아마 1이었죠? 점 B의 좌표가 아까 읽을 때 1,0으로 봤던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밑변 1 곱하기 높이. 이번엔 얘가 높이입니다. 이렇게가 높이가 되죠. 근데 이 높이는 점 A의 Y좌표. ln 4t 플러스 1인데 그냥 1 플러스 4t라고 쓸게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붙이고요. 지웁니다. 그럼 여기에 극한값 구하는 문제죠. 리미트.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A가 한없이 좁아져요. A가 한없이 점점 좁아집니다. A가 여기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좁아지면, 그때 t값은 여기 있겠죠? 좀 더 좁아지면, 그때 t값은 여기 있겠네요. 좀 더 좁아지면, 그때 t값은 여기 있겠죠. 점점점 t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의 t분의 ln 1 플러스 4t.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 이게 극한극 구하려면 이 가로 안에 있는 4t와 분모가 서로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난 4를 쓸래요. 그러시면 뭐죠? 일단 4를 쓸래요. 근데 없던 사가 생겼잖아요? 다시 여기다 4를 곱해가지고. 그래야 t분해가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 값은 뭐라고 배웠나요? 1이라고 배웠죠. 그치? x분의 ln 1 플러스 x. 1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네요. 그래요. 네. 잠깐 오후 쉬었다 합시다.